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분의 죽음을, 아니, 그분의 도끼를 씻겨내려는 듯했죠.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치러진 장례식. 솔직히 말하면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난 5년은 저에게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 어머님은 뭘 이렇게 구석구석 숨겨두셨대. 이건 뭐야? 낡은 다이어리. 장롱 깊숙한 곳, 곰팡내 나는 이불 사이에서 붉은색 가죽 일기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책이었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검은색 매직으로 페이지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글씨. 며느리 죽이는 법. 며느리 죽이는 법? 이게 뭐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단계 말려 죽이기, 2단계 독먹이기, 3단계 내쫓기.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저주이자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일기장의 첫 번째 기록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 5일. 오늘 며느리에게 첫 번째 약을 먹였다. 아이는 쓰다고 거부했지만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게 했다. 이 약은 천천히 오장육부를 녹일 것이다. 서서히 병들어 가겠지. 그 글을 읽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데워주시던 그 검은 한약이,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사발을 들이밀며 마셔라. 남기지 말고 다 마셔. 어머님, 이 약 너무 써요. 그리고 먹고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핑 돌아요. 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잔말 말고 마셔. 너 몸에 낀 나쁜 것들을 빼내려면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해. 내가 널 죽이기라도 하겠니?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거다. 그때 어머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토할 것 같은 속을 부여잡고 그 약을 6개월이나 마셨습니다. 그 약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결국 어렵게 가졌던 아이마저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5월 5일. 며느리가 유산했다. 뱃속에 아이가 떨어졌다. 잘 됐다. 아이가 없어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쉬울 테니까. 내가 죗값을 받겠지만 멈출 수 없다. 일기장 속 시어머니는 악마였습니다. 손주가 죽었는데 잘 됐다니. 저는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 어머니가 나한테 독을 먹였어. 남편은 건성으로 또 무슨 소리야. 장례 치르느라 피곤해서 그래. 나 지금 빚쟁. 아니, 친구 만나서 정신없어. 끊어.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기장을 더 넘겼습니다. 거기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던 치밀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5월 5일.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다. 여자가 돈을 벌면 목소리가 커진다. 날개를 꺾어야 한다. 친구들도 못 만나게 했다. 철저히 고립시켜야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결혼 2년 차, 저는 꽤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드러누우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 밥도 안 챙겨주고 일만 하러 다닌다. 집안 꼴이 엉망이다. 회사 사람들 보는 눈이 무서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당장 때려치워.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남편 기가 죽어. 너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해. 결국 저는 반강제로 사표를 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내가 아프다며 전화를 수십 통씩 해대는 통에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 갔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죠. 그 모든 게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죽이기 위한 혹은 내쫓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이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고 부검이라도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천벌을 받은 거야라고 생각하면서요. 경찰서에 가기 전 저는 확실한 물증을 잡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약재의 이름을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부자를 다려먹였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 보니 독이 퍼지고 있다. 부자. 사약에 쓰인다는 그 맹독성 약재. 저는 일기장을 들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오래된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 김말자 씨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약 지어 가셨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약에 부자 넣으셨죠? 백발의 한의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의사는 며느님이시군요. 네, 부자 썼습니다. 아주 강하게 썼지요. 그것 보세요. 독을 썼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유산하고 몸 망가진 거라고요. 그러자 한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님, 뭔가 오해하시는데 그 약은 독이 아니라 생명수였습니다. 네, 무슨. 며느님 체질이 워낙 냉하고 자궁이 허약해서 일반 보약으로는 임신은커녕 본인 명대로 살기도 힘든 몸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와서 그러시더군요. 내 며느리 살려야 한다. 제일 비싸고 독한 약이라도 좋으니 제발 얘 몸 좀 데워달라고. 하지만 일기장엔 독을 먹였다고. 한의사는 부자는 법제 독성 제거만 잘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명약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 비싸요. 김 여사님, 본인 폐물 다 팔아서 그 약값 대셨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셨죠. 며느리가 비싼 약인 거 알면 부담스러워서 안 먹을 테니 그냥 몸에 낀 거 빼는 싼 약이라고 둘러대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이었다고? 그럼 유산은? 한의사는 유산하셨을 때 김 여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며느리 마음고생시켰다고 가슴을 치셨어요. 그 뒤로 지어간 약은 산후조리용 최고급 녹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닌 의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러자 아까는 보이지 않던 행간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월 모일.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켰다. 고무장갑도 끼지 못하게 했다. 손이 거칠어질 것이다. 그래야 다신 펜을 잡지 못한다. 진실은 제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뺏으며 소리치셨습니다. 비켜라. 네 손은 그림 그리는 손이야.
물 묻히지 마. 결국 설거지는 어머님이 맨손으로 다 하셨습니다. 일기엔 정반대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모월모일 며느리를 쫓아냈다. 친정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 지옥 같은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진실은 명절 때마다 너희 친정 엄마 외로우시다. 가서 자고 와라며 억지로 저를 친정으로 떠미셨습니다. 저는 그게 시댁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집이라니?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뒤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사채업자였습니다. 어이, 김씨.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보험금 나올 거 아냐? 언제 갚을 거야? 아,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망 진단서 뗐으니까 곧 나와요. 2억 나오면 원금이랑 이자까지 싹 갚을게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도 내 명의로 돌려서 담보 대출 받으면 돼요. 와이프요? 걔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도장만 훔치면 돼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빚이 수억 원이었고 시어머니의 집까지 이미 저당 잡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괴물이라는 것을. 일기장 맨 뒤편 떨리는 글씨로 적힌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며느리는 아직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지독하게 착한 것. 내 아들은 악마가 되었다. 도박에 미쳐서 제 처자식까지 팔아먹을 놈이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척해서 며느리가 제 발로 이혼하고 나가길 바랬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못 살겠다고 욕하고 떠나길 바랬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이 바보같이 참고 산다. 아가, 제발 도망가라. 나를 버려라. 내 아들을 버려라. 그래야 너가 산다. 며느리 죽이는 법은 며느리의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착해 빠진 며느리의 미련을 죽여서 이 지옥에서 탈출시키려는 시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일기장 커버 안쪽에 불룩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칼로 뜯어보니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내용물은 3가지였습니다. 사망보험금 2억 수익자 변경 확인서, 수익자 며느리, 남편의 도박 빚 내역서와 사채업자 협박 녹취록, USB,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과 선임비 영수증, 편지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이 돈 2억이 나올 거다. 내 아들놈은 분명 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 할 거다. 절대 뺏기지 마라. 변호사 만나서 이 증거들 주고 소송해서 이혼해라. 그리고 이 돈 들고 멀리 떠나서 새 인생 살아라.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나는 죄인이다. 못난 시어머니, 악독한 시어머니로만 기억해다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행복해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모질게 굴 때마다 뒤돌아서서 얼마나 우셨을지.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이 실은 아들의 마수에서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방문이 쾅 열리더니 남편이야. 너 여기서 뭐해? 밥 안 차리고. 그거 엄마 일기장 아니야?
이리 내봐. 혹시 통장 비밀번호 적혀 있나 보게. 남편이 탐욕스러운 손길로 일기장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멍청한 아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독한 며느리가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말했죠. 비밀번호? 그런 건 없어. 대신 너가 감옥 갈 증거는 여기 다 있네. 뭐? 감옥? 무슨 소리야? 어머님 사망보험금 수익자 나로 되어 있어. 넌 1원도 못 가져가. 뭐라고? 엄마가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편이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 USB 내용을 틀었습니다. 남편이 사채업자와 짜고 제 명의까지 도용하려던 계획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만날 거야.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가정 파탄. 어머님이 남겨주신 증거로 널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줄게. 기대해.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사기죄와 도박 혐의로 구속되었고 저는 이혼과 함께 보험금 2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남편이 구속되자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빚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저는 어머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빨간 일기장을 태웠습니다. 며느리 죽이는 법이라고 적힌 그 끔찍한 제목이 불길 속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안 죽었어요. 어머님이 죽이려고 했던 착하고 바보 같은 며느리는 죽었지만 대신 어머님이 살려주신 강한 여자는 여기 살아있어요. 어머님 계획 성공하셨네요.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어머님이 생전에 보여주지 않으셨던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서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행복해라. 저는 산소를 내려오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이 목숨으로 지켜주신 제 인생,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게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일 테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속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사랑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살인 계획서 덕분에 목숨을 건진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